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길림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한 줄 편 준비하셨는데 못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기회 드릴 테니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봉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KBS 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 관련된 이슈가 그 사회면에 많이 이렇게 장식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의 첫 번째 소식이 바로 방송 3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박수. 네, 박수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이 방송 3법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언론을 아끼고 방민까지 보냈는데 설마 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거부권은 100% 행사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 100%까지 갑니까? 100%입니다. 왜요? 왜냐? 네. 그 국민의힘이 이 방송 3법 막는다고 애초에 필리버스터 준비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인데 그걸 아예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왜 포기했냐? 대통령이 거부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포기 못 하죠. 그래요? 네. 뭐 그냥 평범한 한 줄이네요. 네. 아니 그 실제로 그 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뭐 이미 밝혔잖아요. 대통령 용산에 이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라고 얘기를 네. 이미 했고 네. 그 아까 고한석 지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서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그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또 하나의 방어책이 있으니까 네. 뭐 저 역시도 그 충분히 대통령이 아마 할 가능성이 더 것이다?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네, 반대 목소리 투쟁을 혹시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요? 아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빨간색으로 그래요? 너무 준비한 거예요. 방송 3법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근데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아요.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의결 올라간 거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를 보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0건이었거든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 건 있었고요. 네. 박근혜 때 2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2건을 거부권 행사한 걸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간호사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곡관리법 두 개인데 지금 이제 이 미디어법 하면 3건이 되고 또 한 건이 더 있죠. 같이 올라간 거. 노란봉투법. 네, 노조법. 네. 이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4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이 원해서 만든 법을 거부권 행사할 것이 당연하다고 하니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게 이게 자체가 굉장히 슬픈 비민주적인 현실이다.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뭐 혁신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도 예전이랑 약간 다른 스탠스로 뭐 국회도 찾아가서 의원들도 만나고 대표도 만나고 또 뭐 국민의 말이 무조건 옳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뭐 KBS 상황도 그렇고 이 방송사법도 그냥 거부를 당연시한다라고 하면 네. 그 말들이 사실 거의 사기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판까지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동관 탄핵 소추를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걸 그냥 넘겼다고 말씀하시지 그렇죠. 마시고 이동관의 존재가 정말 한 번 더 부각됐는데 야당에서는 이번에 못 지켰기 때문에 11월 말에 어떻게 해서든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언론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동관 국회 탄핵 그리고 이제 방송 3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이 두 가지인데 이동관 탄핵은 이렇게 그 대통령 거부권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3분의 2가 다시 또 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탄핵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국회 이제 과반의 절반 정도가 승인을 하면 네. 그 탄핵 소추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이 어찌됐건 간에 직무 벌수 정지가 있다. 된단 말이죠. 네. 지금 KBS 얘기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이틀 만에 그냥 점령 당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보도의 판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관 탄핵 사유가 K 상황으로 인해서 더 저는 명확해졌다라고 봐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지금 장악의 시계를 멈추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무조건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 그때 침낭 갖고 갑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그때 이제 침낭 가지고 제가 원래 네. 갔잖아요. 준비했잖아요. 침낭 갔죠. 근데 그 다 사놓고.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약간의 우리 허를 농성이, 찔러버렸어요. 예, 농성이 이제 조금 투쟁의 방향을 조금 바꿨죠. 그래서 실제로 노란봉투법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광화문에 네. 같이 이제 노란봉투법 또 똑같이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네. 그 또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 경찰이 지금 아마 그 거점 천막 설치하는 거를 지금 막 못 치게 해서 그 저기 뭐죠 노숙 투쟁을 지금 힘겹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분들도. 노란봉투법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국회 앞으로 다시 이제 농성장을 옮겨서 가서? 예, 오늘부터 지금 24시간 지금 농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돌아가면서 예. 순번 짜서 이제 네. 그 철야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길님께서 요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국힘이 안 하는 바람에 침낭까지 네. 준비했지만 네. 실패한 거잖아요. 이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 이거 지금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학습 효과가 대단하죠. 네. 아, 여기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 이거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길님에게 조언을 듣고 네. 반대,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네. 이길 수 있는 아직 것처럼 놀라서 지금 어떻게 놀라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노란 봉투법하고 이제 미디어법 저는 둘 다 같이 연대 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노랑 미디어법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같이 연대장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되는 게 네. 이제 연결되는데요. 경로 이전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했던 것들 관행적으로 되풀이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통 공무원의 정책을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 KBS 장악을 하려고 하는 박민 사장의 행위를 보면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언론 장악이랑 거의 똑같아 하는데 이게 경로 의존성을 좀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폐지하고 인사권을 불법적으로 남용을 하고 그리고 방송 공정성을 침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행위들을 바로 하거든요. 하루 만에. 네. 이런 경우는 우리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 역사상. 아니, 근데 보면 MB 시즌 2 그러잖아요. 네. 이게 MB 시즌 2가 아니고 전두환 시즌 2예요. 거의 하는 짓이 그러니까요. 거의 KBS에서 일어난 일은 쿠데타 수준이잖아요. 이게 보통 뭐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하차시키려면 뭐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느냐? 한 달의 그 기간을 주면 그동안 그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론도 계속 환기가 되고. 그러니까 네. 그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거의 쿠데타 수준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명박 때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대응을 이명박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또 당한다고요. 네. 저는 이번 달 말에도 탄핵 소추가 가능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저쪽의 결이라면은 국회를 어떻게든 안 열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과 뭐 수단을 써서 못 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들도 플랜 A, B를 좀 준비하세요. 그 전두환 대응하듯이 네. 화염병 아니 어떻게 해서든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MB 때만 해도 국정원 동원해갖고 되게 은밀하고 몰래 그렇죠. 이렇게 작전 짜고 시나리오 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며칠 사이 그냥 백주 대낮에 그냥 그러니까요. 막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 보면서 이게 악행이 뭐 띄엄띄엄 되면 이게 하나하나가 되게 커 보이는데 나쁜 짓이 한꺼번에 몰아쳐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의 체감이 좀 낮아져요. 맞아요. 이게 늦어져요. 의뢰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좀 노리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악행을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벌이고 있는. 네. 그래서 길님이 마무리해 주신다면 네. 경로 의존성 투쟁이나 어떤 저항의 어떤 네. 방식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들의 준비를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되게 더 이렇게 시간상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연대는 굉장히 좀 하지 않았던 연대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생각하는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전 했던 것들 바탕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걸 좀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항의 어떤 경로 의존성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343분 정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지난주에도 함께 해주셨던 김건희, 심은정님 또 그 밖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문현일님이 MC 여자분 너무 예쁘네요. MBC 아니고 MC. MC 여자분 너무 예쁘네요. 힘내세요라고. 저도 그 글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굳이 읽지 않았어. 네, 읽지 않고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오윤혜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의 바로 메인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일이 방송 3법 그리고 KBS 박민 사장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메인 주제 바로 윤석열 꼭두각시의 KBS 망치기 들어가 보도록 하고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K님이시네요. 목소리 안 들어가죠. 명단이 낙하산으로 대륙 거쳤습니다.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방송 진행자들을 무슨 권한으로 조치하고 어젯밤에는 뭐가 그리 급하고 지금 저기 두려웠는지 이제 당일 월요일 지금까지 저 취임식을 있지도 하는데 않던 방금 저 시큐리티 자정이사를 지금 직원분들이 저렇게 경호합니다. 벽을 쳤잖아요. 저런 경우가 없었어요. 저희 우리가 직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뭐가 두려운지 저렇게 쳐서 낙하산 사장입니다. 낙하산 사장. 구성원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한다는 그 뭐 저렇게 하지 않을 메시지로 밖에는 안 읽히는 거죠. 네. 그 지금 내부에서는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제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보직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취임식에 축제처럼. 뭐 초대나 이런 건 안 했어요? 초대하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취임식장 안으로는 아예 못 들어가게 아예 하는 못 거예요. 들어가게 막은 거죠. 그래서 저희 박민 지금 지나가고 있네. 저 목소리 누군가요? 정리. 저 목소리 절규. 어우. 지금 취임사. 취임사 이제 정리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뭐 두 가지 키워드잖아요. 저기 자기가 뭔데 저기 그 우리 편파성을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방만 경영 얘기를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한 거래요. 자격이 없죠. 정권의 낙하산만큼 편향성의 상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게 이제 언제냐면 어제입니다. 네. 어제 아침 상황이고요. 대국민 사과가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저기 낙하산 박민이 이제 이 통로를 경호까지 받으면서. 계속 이제 저런 식인 거예요. 인적 장막을 두르고. 원래 직원- KBS 사장들이 저렇게 경호원들 수십 명 데리고 다녀요? 그렇지 않죠. 제 옆에는 아마 본부장들이나 네, 본부장 뭐 직원들입니다. 자기 이제 호위무사로 임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제가 저 옆에 저 빨간 저 흔들고 있죠. 저기 네, 제가 저지당하면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 직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막아줘요? 보십시오. 또 막아서고 스트리밍 중계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 또 하지도 않았어요. 기자회견인데. 그럼 저 무슨 저 의도인지를. 옆에 서 있는 분들은 누구세요? 그리고 적어 보십시오. 박민 KBS 사장 이렇게는 안 적거든. KBS 그래요? 사장이 이렇게 적지. 그렇지. 그래서 너무 이제 누군가는 또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KBS 내부에서 자, 좋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하는 날 현장을 보고 오니까 정말 우리 강성훈 지부장님께서 정말 목소리 너무 좋아요. 발성 이대로 쭉 가면 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그거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아, 진짜요? YTN 지부장님 오셨나요? TBS 지부장님 죄송합니다. 전날 가셨죠. 전날 전날 기자회견. 기자회견. 네. 저는 전날 못 가갖고 전날 갔었는데 네. 박민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약간 이게 현장에서. 약간 뭐 전투력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본인이 전투력이 아, 생겼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 외쳤습니까? 아예 좀 K 본부장님이 하시니까 양보. 저는 네. K만 들고 있었는데. 박민 사장이 오면서 4가지의 만행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인사도 못한 9시 뉴스 앵커. 자, 9시 뉴스 앵커가 바로 인사도 못하고 바로 그렇죠. 교체가 됐어요. 네. 먼저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중요한 건 새로 온 앵커가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바뀐 뉴스들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 어떠시던가요, 그게? 아, 이제 정말 점령당했구나. 네.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윤석열 얘기부터. 네. 그거 이제 되게 소위 말하는 땡전이 땡윤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이소정 앵커 좀 하자 얘기를 네. 좀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박민이 이제 그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오후 늦게 그 용산에 재가를 받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일요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도 했는데 저희 뉴스9은 금요일에 이소정 앵커는 이제 금요일까지 앵커를 하시고 네. 주말 앵커가 따로 이제 또 돌아가니까. 근데 일요일에 그냥 이렇게 본부장들부터 쭉 인사가 나면서 월요일에 갑자기 새로운 앵커를 교체 투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4년을 했거든요. 또 최초의 또 여성 앵커로서 나름의 또 상징적인 네, 되게 것들, 상징적인 예, 사회 던지는 일이었죠. 메시지들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과의 그 마지막 작별 인사 기회도 없이 이렇게 무참하게 날리고, 그리고 그 이유를 오프닝 멘트에서 새 MC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공영방송의 무슨 정체성 같은 것들, 편향성 같은 것들 바로잡겠다. 무슨 기준으로요?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인데 지금 심지어.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네. 과거에 저희가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도 그 봉화마을 현장에 파견을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로고 떼고 다녔습니다. 취재하러. 그 중계차가 논두렁 중계할 때였어요. 돌팔매 맞고 취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 이후에는 적어도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KBS 물론 이게 주관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뉴스9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뉴스9뿐만 아니라 주요 여러 가지 뭐 라디오 프로그램, 그다음 주요 시사 프로그램, 네. 뭐 MC 하차 이런 것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네. 아주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 네. 좀 뒤에 다시 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KBS 라디오가 섭외가 됐었는데 월요일 전날 이제 PD님한테 연락이 와서 31년 동안 PD 생활 KBS에서 하면서 이런 식의 통보는 처음 없었죠, 본다. 없었죠. 게스트부터 패널까지 하루아침에 다 바꿔서 섭외를 취소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사과의 메시지를 받고 아 상상 이상이다. 정말 경로 의존성 이거 빨리 타파해야 된다. 언론화서 때문 아니에요? 그럼? 뭐가요? 언론화서 때문에 또 찍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혹을 달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 이 KBS 뉴스가 방영이 되고 나서 커뮤니티에서는 공영방송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여러 가지 인터넷 각종 구글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커뮤니티 게시글에 개판된 KBS 9 뉴스 현황해가지고 우선 박민이 오고 그 다음에 앵커가 바뀌고 난 다음에 뉴스 순서를 쫙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윤 당분간 공매도 금지.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뉴스에서는 첫 번째 꼭지로 다뤘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이날은 네. 타사도 이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뭐 한 걸 톱으로 다루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전반적인 약간 경향성인데 그 아마 첫날 보도는 이제 한미 간의 뭐 협의 이런 걸 톱으로 꼽았었고, 근데 그건 사실 다른 언론사들이 탑으로 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전에 이런 이 적폐 시절의 뉴스의 형태들, 공영방송 뉴스 형태들을 보면 이렇게 대통령 워딩을 앞에 먼저 좀 스트레이트로 보도하고 뒤에는 이제 안보 이슈들을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안보? 이날도 보면은 그 윤 대통령 리포트 다음에 바로 뭐 납북자 대책이 유엔사 회원국 뭐 이런 뭐 대한민국 유사시 재참전 이래서 이제 안보 이슈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집권 여당에 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뉴스를 좀 이끌어가는 건데 네. 그리고 꼼꼼하게 저기 7번, 8번 보면 전 정권 비판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지금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무겁고 네. 아 이게 울분이 갑자기 치미는데 지금 이제 옆쪽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사실 어제 이제 저희 뉴스의 큐시트라고 그러죠. 네. 큐시트 이제 방송된 순번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해주신 그 패턴, 과거 이제 보수 정권 시절 장악됐을 때에 보여줬던 그 일종의 뉴스 나름이죠. 그런 패턴과 함께 이제 4번 같은 거 보시면요. 저게 이제 어제 4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4번 예, 사과 방송 4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와. 앵커 앵커가 직접 보도를 해가지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그거죠. 박민 사장이 당일 오전에 아까 우리 화면 본 것처럼 대국민 사과에서 4개 보도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김만배 보도 건, 그다음에 그때 장자연 씨 사건 건, 뭐 또 생태탕 등등해서 이제 4가지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 프레임을 확 씌워버립니다. 박민 사장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그 실제로 등장했던 앵커, 취재 기자들까지 아예 박제화 시켜버린 거죠. 가짜 뉴스 프레임화를 하고 박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김만배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 언론사에서도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보도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아이템들이었고 특히나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그 고발 대상에서조차도 이게 배제됐던 실제로 그렇죠. 진실에 가깝기 위한 노력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방심위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과징금해서 결국에는 징계를 하고 있고 생태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검찰이 무혐의를 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다 걸었던 거지 않습니까? 무혐의가 나고 이게 실제로 뭐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것들을 그냥 가짜 뉴스화 시키고 박제화해서 프레임화 시켜버린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저렇게 낸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성찰이 필요하면 그런 네. 성찰과 반성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부적으로 논의해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무슨 반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그 기준 갖다 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자체가 뭐 가짜뉴스고 이거 아주 편향된 보도인 거죠. 그 사과한 사안 하나하나가 사실 다 논쟁적인 좀 사안들이에요. 뭐 일부는 KBS가 미리 이전에도 사과했던 사안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몇 가지 사안들은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를 윤석열의 낙하산이라고 사장이 딱 와서 이건 그냥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그 KBS 뉴스를 통해서 딱 사과를 한다? 그럼 이 뉴스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 잘못된 뉴스구나라고 시청자들에게 오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권한을 누구가 박민 사장한테 줬냐 이동관 이거예요. 방통위원장이 어제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아 이제는 KBS 보셔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네. 이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거는 MBC에도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YTN에도 24시간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언론 환경을 바랬던 거예요. 총선 전에 만들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아 애초에. 여기가 북한입니까? 아니 그리고 에? 왜 저한테 갑자기 말도 안 그럼 되는 공산 소리예요. 전체주의를 원하는 거죠. 이제 보도가 되기까지 과정도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어요. 이게 보통 이제 통상 뉴스룸에서 편집 회의라는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때로는 뭐 아이템이 내려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새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건데 이거는 아마 그 오후 늦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되게 은밀하게 발제가 주체가 누군지도 사실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막 이런 과정들 자체도 이게 투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되는데요. 네. 박민 사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가는 뉴스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자기 표의 뉴스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그것을 봐주길 바랬을 거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짜여진 뉴스인데 이걸 보면은 일단 굉장히 냉전 사고가 이렇게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공을 자극하는 뉴스예요. 납북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전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전 정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우적이고 우파적인 뉴스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뉴스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포고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뉴스 꼭지 하나하나들을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KBS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맞아요. 항상 1위였거든요. 약간 무색무취였어요. 저는 솔직히 KBS가 네, 그랬던 느낌이에요.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느낌도 못 받았는데 이미 어디가 편파적이라고 느낌을? 조선이래요. TV조선. 후쿠시마 오염수 수돗물만큼 안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기겁했거든요. 이미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언론으로 지금 맞아요. 인식이 돼 있는데 이런 식의 뉴스를 또 딱 내놨다. 근데 댓글에서는 이제 KBS 삭제해야겠다 채널 이런 맞아요. 댓글도 사실 있었는데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성취받으실까봐.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 KBS마저 이렇게 점령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거고 네. 전 걱정되는 게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네 편집이 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어떤 마음일까 그게 궁금해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계속 오늘도 이제 뭐 기자협회, PD협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열려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해당 본부장들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 너무하니까 뭐 뉴스 지금 9뿐만 아니라 아까 MC 교체라든지 프로그램 폐지 너무하니까 그 각종 이제 내부에서의 협회라든지 노조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비판 성명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판 성명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경로의존성 개선. 그거 성명으로는 안 됩니다. 댓글에서도 K본부 분들은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강력하게 뭔가 항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댓글로 달아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비밀이니까 너무 여기서 다 폭로하면은 저기서 또 알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 뭐 어쨌든 지금 계속 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위법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하시겠지만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강민의 만행 두 번째입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주진우 기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KBS 시사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마지막 인사도 못할 정도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작진도 몰랐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금 해프닝이 아니고요. 이제 위법한 이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요. 낙하산 박민이 제가 받은 게 일요일 오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일요일 오후에 공식적인 인사가 나기 전에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라는 양반이 이 내정자라는 개념 자체가 KBS는 없어요. 내정자. 인사를 내면 냈지. 1분 전에 바꾸면 바꾼 인사지. 장관급인가 뭐. 그러니까 그 내정자라는 양반이 제작진에 전화를 걸죠. 주진우 하차. 얘기를 하니까 제작진이 이거는 뭐 저기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라 이렇게 그 반대 의견을 내니까 아니 내가 내일 라디오 센터장이 될 건데 심지어 이분은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내가 내일 라디오 센터장이 될 건데 자네가 반대를 한단 말이세? 사규에 따라서 막 겁박한 거예요. 사규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가 말이 안 자, 되는. 이까지가 저희가 확인된 팩트입니다. 녹취하셨어요? 팩트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방송법 4조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방송법 4조 뭐 우리 자율성 뭐 이런 거 차치하고도 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이런 규제나 간섭을 간섭도 할 수가 없다.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 그래서 편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주진우 라이브가 사실상은 불방 상태입니다. 불방 상태고 거기에 지금 특집 프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네. 이 특집이라는 것도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론칭하고 폐지하고 할 때는 편성위원회 같은 이 제도적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협의하라는 거예요. 논의하고.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만들라는 건데 이런 과정들이 깡그리 지금 무시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상파에서 그 특집 방송이 어떤 상태냐? 네. 무적 방송. 무적 방송? 그게 뭐예요? 그 사실상 불법 방송과 그 같은 행태라는 거예요. 적이 없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위법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빠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쯤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회사 생활 되게 오래 했지만 네. 인사 발령이라는 거는 방 붙어야 안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방 붙기 뭐 1시간 전에도 명단 바뀌고 막 이래요. 근데 네. 센터 내정자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폐지와 아니 MC 하차를 자기가 통보한다? 이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진짜 이거는. 개콘이 다시 내일부터 내가 센터장인데 어떻게 이게 말이 믿어요? 돼요? 내일부터 센터장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작진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장 그럼 제가 전화해갖고 저 내일 뭐 될 사장이 건데 될 겁니다. 네. 이러면. 주진우 국장급 내려. 인선은 이게 말이 안 정확하게 되잖아요. 언제 된 거예요? 국장급 인선은? 국장급 아, 인선? 그 국장 인사도 이게 좀 이례적이긴 했죠. 이제 박민 제가가 이제 일요일 오후 늦게 나다 보니까 사실상 월요일 넘어가는 그 자정 무렵에 급하게 이제 본부장들부터 해서 이제 주요 국장들 인선을 이렇게 쭉 났었고요. 뭐 이렇게 급해서 그걸 자정해내요, 발령을. 그것도 웃기네요. 그것도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네, 우선 지금 실시간 500분이 넘었습니다.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진짜 언론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언론화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분에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KBS 상황에 네. 화가 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언론화사가 직접 주진우 기자의 심경은 어떤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잠시 녹취 듣고 오실게요. 놀랐죠. 놀랬죠. 그냥 정리가 될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을지는 몰랐어요. 저는 오후 방송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왔거든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당황스러웠죠. 어저께는 아예 그냥 그 KBS로도 못 들어가셨나요? 주차장까지? 네, 못 들어갔어요. 공정하게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방송하려고 노력했어요. KBS가 더 공정, 신뢰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YTN이나 KBS 일라디오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KBS에서는 공정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잘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는데 가장 공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편파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공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겼어요. 저는 애가 군대에 갔는데 휴가 나왔어요. 근데 휴가 나온 날 아버지 잘렸어 이걸 뉴스에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좀 미안하죠. 아, 어제 아드님께서 휴가 나오셨던 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좀 미안했어요. 또 네, 부모님도 이게 주진우 라이브 계속 듣고 있는데 못 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죠. 그 박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세요. 그 사설을 보세요. 너무 엉망이고요. YTN에서는 한 줄도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거의 뭐 비방, 그다음 비난, 그리고 한쪽에 대해서는 칭송, 찬양. 아니 윤석열하고 하고 윤핵관을 어벤져스라고 기사를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편향적인 기사를 쓰고 와서 공정을 얘기한다고요? 공영을 얘기한다고요? 이동관 박민 같은 사람들이 공정, 공영 얘기를 해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보통 기자들은 비판하는 자리고 남의 문제를 이렇게 꼬집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 기본적인 도덕적 잣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법이고 뭐고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는 일반인도 그렇지만 저널리스트로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아니 자기부터 사과해야지.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 YTN 데스크들이 박민 글은 한 줄도 못 내보냈어요. 저 그렇게 그 정도로 기사를 쓰면 그렇게 편향적이었으면 그런 편향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편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람 표현의 자유를 누르는 거는요. 그 언론의 자유를 누르는 거는 이거 두고 시민 그리고 이게 국민 국가에 큰 짐이 될 겁니다.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거고요. 네. 주진우 기자님께서 YTN을 굉장히 아. 자주 애청하시는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를 방금 인터뷰한 사람이 저희 YTN 그 노조 집행부에 있는 한동호 기자여서 어머나.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YTN 얘기가 많이 나온 거고 네. 아까 그 언급된 네. 그 박민 박민 사장의 칼럼 제가 그 KBS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준비했었어요? 미리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정말 명문장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저기서 이재명의 언제 운명과 거예요? 윤핵관의 선택 제목이잖아요. 올해 4월 5일이네요. 네. 식목일 날. 네, 식목일에 나무 안 심고 적어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4월이니까 저때 이야기하는 이재명의 운명은 구속입니다. 저 칼럼 자체는 이재명의 구속을 전제로 쓴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윤핵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조언을 해준 건데 내용을 보면 이게 제가 진짜 황당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이재명의 당선이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키는 타노스의 손가락 튀기기가 될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절박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타노스의 소멸은 어벤져스의 퇴진으로 이어졌다. 빌런이 없는 세계에서 어벤져스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자,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네. 보수 진영의 어벤져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다.
정말 이 정도 사설이면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블을 좀 아, 즐겨보시나요? 타노스가 뭐예요? 네, 타노스 마블에서 가장 센 빌런이에요. 딱 이거 손가락 하나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타노스 모르세요? 빌런은 빌런은 나쁜 놈을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뭐예요? 앞뒤로 깜깜맞게 공부만 하셨네. 로마시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 어벤져스 그 영화에서 네. 이게 하면은 제일 센 놈, 나쁜 전 놈. 우주의 생명체 절반이 날아가요. 목숨을 잃게 되는. 네. 좀 영화도 보면서 쉬고 그러세요. 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네. 사실 아닌 밤중에 주진우를 TBS에서 진행을 하다가 하차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는 두 마음이 번째 좀 하차네. 네, 두 번째 하차인데 좀 마음이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KBS에서 벌어진 일이 TBS에서 벌어진 일이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이 한 이틀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몰아치기를 하니까 정신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 주진우 기자 방금 이제 인터뷰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심정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네. 그 멘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SNS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네, 청취자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못 나눴으니 네. 그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 기회는 좀 달라. 방송 뭐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 네. 자, 그랬더니 그 내청자 양반께서 네. 내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거 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왜 이유가 어떻게 되냐? 네.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 기회를 주는 것 자체.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네. 사장이 그러면은 이런 지금 제작의 자율성 편성에 여기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계속 수집을 잘 해서 네. 그 법적인 대응을 해서 끝까지 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옛날 적폐 시절에 MBC를 대표적으로 망쳤던 사장 중 한 명이 김재철이라는 사장이 네.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국정원 시나리오 이런데 내용들 보면은 정부에서 PD 수첩 없애라 이런 네. 압박을 계속 넣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그 김재철이라는 사람마저도 PD 수첩을 한꺼번에 갑자기 없애면 네. 내부의 반발이 세고 외부로 보여지는 시선도 있어서 뭔가 PD 수첩의 제작진을 바꾸고 뭔가 데스킹 과정을 더 촘촘히 해서 이런 이제 단계적인 어떤 변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뛰어넘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끝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한테 이렇게 한 거죠. 네. 그 KBS 주진우 기자의 마지막 인사는 MBC의 뉴스 IT에서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진짜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 KBS 보도에 대해서 다른 방송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 MBC, YTN, TBS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보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되게 그 우리 사회 민주주의나 언론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네. 뉴스 데스크에서는 되게 많이 열심히? 열심히 네. 보도하고 YTN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YTN도 역시 뭐 매시간 뉴스 하니까요. 매시간 네.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TBS는 기회가 없죠. 보도를 하고 싶은데. 저는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수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SBS도 보도는 하지만 약간 다른 타 언론에 비해 좀 소극적이라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많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자, 편성표에서 사라진 KBS 더 라이브가 박민의 만행 세 번째입니다. 자, 박민의 만행 세 번째. KBS 더 라이브가 시사방송 중에서 꽤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편성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폐지가 된 겁니까?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더 라이브 역시도 우리 편성에서 삭제된, 그러니까 불방 상태로 보셔야 돼요. 불방.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더 라이브 대신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론칭했던 그 개그 콘서트 그리고 대하 사극 이제 재방송 지금 계속 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월요일 그 프라임 시간대에 네. 편성 전략상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개그 콘서트나 대하 사극 같은 거 한다고 한 지가 몇 개월 전 아닙니까? 그럼 그게 편성 전략이 상식적이면 같이 맞물려 갔으면 되죠. 근데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갑자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마 우리 이호찬 본부장님이나 다 아실 테지만 그 편성 그 확정권 그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항상 그쵸. 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공개되는 거고 그게 그냥 우리 뭐 제작 그 용이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공재인 전파를 국민들께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국민들과의
대국민 약속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네. 더 라이브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띠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방송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자체가. 네. 근데 딱 하나 변수는 생겼죠. 뭐요? 박민의 취임과 박민의 취임 등장. 전과 취임 후 그것 외에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저는 제작진 차원의 어떤 그 고민의 산물이 아니고 이건 위에서부터의 개입이다. 이거는 그냥 방송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탄압이다. 그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라이브 되게 약간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사 타사 입장에서 프로그램 중에서는 봐도. 이게 네. 시청률도 수위였었고 예. 거기 진행자분은 오윤혜님이 친분이 좀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최욱 씨. 7년째 매부쇼를 출연하고 있는 아, 게스트로서 네. 또 사적으로도 자주 보지는 않고 뭘 10년에 딱 한 뭘 번. 하시던가요? 만나셨을까요? 저는 이제 최욱 씨의 10년 동안 딱 한 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몇 달 전에. 근데 그 오빠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사 정치의 고관여자가 아니었는데 네. 그 큰 유튜버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고관여자가 됐지만 사적으로도 병적으로 정치 중립적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무 쏠려 있어. 그거 아니야. 약간 이제 그 중립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편파가 아니라 그냥 윤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너네는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언론에서 계속 찬양해주길 그러니까. 원하는 겁니까? 나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야 패널들 맞춰갖고 나름 균형도 맞아요. 지키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미도 있고.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국힘 쪽에 인사를 모시고 싶어도 섭외가 안 된다. 지금 정말 방송국에서 가장 문제인 게 힘든 게 뉴스 아이키도 마찬가지고 국힘 쪽을 대변할 수 있는 게스트들이 생각보다 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이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게 거죠. 그러니까 다 일관된데 수신료 같은 경우도 수신료 분리징수해서 수신료를 낮춰갖고 경영을 어렵게 만든 다음에 경영이 어려워진 책임을 지우고 네. TBS도 예산 끊겨서 어려워지니까 또 그 책임을 또 딴 사람한테 미루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공정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책임을 묻고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공정이라는 개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공정이 아니고요. 원하는 어떠한 관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박민 사장께서 이렇게 옆에 뭐 간부들과 폴더 또 인사를 했잖아요. 사과의 인사를. 아마 그 인사의 대상은 아마 용산을 향했을 거예요. 국민을 위한 사과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는 이제 인사는 아마 그래서 이제 내일 오늘 저녁부터 이제 뉴스 첫 곡지가 아마 순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속으로 이제 사과를 했으니 이제 만족스러운 뭐 보도를 해야겠죠. 저는 박민 사장을 보면서 예의가 되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네. KBS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더rum이 지금 더rum이래.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네. 더 라이브. 더 라이브가 4년 전에 생겼고 저도 그때부터 즐겨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청자층을 확보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지금은 굉장히 시청률이 되게 잘 나오는 맞아요. 나름대로 시사를 굉장히 재밌게 시민들한테 좀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전혀 무시하고 네. 편성해서 빼버린다는 거 그다음에 제작진의 노력 솔직히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기 있기가 되게 맞아요.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제작진이 4년 동안 했던 그 노력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진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점령군이 마치 KBS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전 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 느낌이 아닌데. 분노합니다. 그 KBS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도 하나 생길 거예요. 뭐요? 근조화한들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제가 사라진다고 얘기했죠. 사라지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상암동에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MBC 앞에서 누가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 MBC 정상화 범국민 투쟁 선언 민노총 소나기 MBC를 국민의 품으로. 이제 그분들이 MBC로 왔어, 이제. KBS에 있던 분들이 이제 MBC MBC 로. 앞으로 몰려갈 것이다. MBC 길 건너면 YTN인데
거기까지 안 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가게를 열었어요. 진짜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야. 근데 사장이 딱 바뀌었어요. 근데 이 상품들을 딱 없애면서 손님들한테 그동안 이런 거 팔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걸 사간 사람도 어이가 없는 이때 거고. 그거 먹은 사람은 뭐야? 맛있게 뭐가 되는 먹었는데. 거고. 이 사람은 장사로 돈을 벌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도 그렇고 이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하여튼 같아요. 말은 맨날 시장 경제, 뭐 자본주의, 뭐 자유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 행태들은 정말 전체주의적이고. 네, 역행 네. 오브 더 역행입니다. 저는 시민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편성을 바꾸는 일이 사장이 편성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국장이 편성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지금 KBS 본부장님께서 K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한번 얘기 그렇죠.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네. CG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KBS 예, 지금 이제 방송법이 지금 4조. 나오고 있는데요. 방송법 아까 제가 4조 그 내정자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이런 방송법이 있고요. 또 저희가 그 편성 규약이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편성 규약 그리고 또 노사 간의 그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저런 공정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말은 저렇게 길게 돼 있지만 네. 저 키워드를 뽑으면요. 그 합의를 찾아가라. 책임자급과 제작 실무진들이 논의를 해서 뭐 어떤 기획을 할 건지 이런 기획을 그러면 언제쯤 론칭하는 게 좋을지 뭐 MC는 그러면 누구를 할 건지 내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라는 그 차원이거든요. 네. 이게 단순한 논의의 차원이 아니고 저게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그 취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짓 할 때 저런 것들이 작동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뭔가 누르고 파기시키려고 할 때 저 장치가 작동하라고. 근데 지금 저 장치가 마저도 무시해버리고 네. 있죠. 자, 그럼 그게 뭘까요? 그 위법 아닙니까, 그게? 그럼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단체 협약에 대한 위법이니 방송법도 이 아니고 이건 노동관계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요거는 그 저희가 수사기관을 의뢰할 수 있는 것들, 노동청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근로감독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조금씩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요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아까 어느 그 시청자분께서 자 그럼 법적인 대응 말고 눈에 뭐 어떤 거 대책 있냐? 대책할 대응 거냐? 있냐?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서 마지막에 파업하실 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려운 정말로 방송사고처럼 전화 연결이었죠. 지지직 돼버린 거예요. 대답하려고 했는데. 난 대답을 하고 있었어. 네. 근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죠? 저 저 새끼 KBS들이 아직 저기 지금 파업할 생각 없다. 강성이 투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대답은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예? 대답은 뭐라고 하고 있었죠? 아 저는 그 대답 지지직하고 싶은데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무슨 파업뿐만 하겠습니까? 파업을 뭐 진짜 불사고라도 이렇게 망가진 방송에 저희가 여기에 부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게 아까 성명 뭐 하니까 성명으로 안 되는 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막 제작 거부의 그 의견들이 이렇게 막 개진을 막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너무나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일단 법적인 것들 그리고 제도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보자는 거죠. 그런 대응들을 할 거고 아마 좀 긴 싸움이 될 거고 오랜 싸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의 끝은 뭐 무슨 파업이 대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결사 항쟁을 뭐 치를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근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임기가 누구요? 아, 그 현장에 돌아가서 본부장님. 임기가 문제입니다. 본부장이 임기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예? 박민의 임기와 함께 가거나. 박민 임기보다는 짧아요. 아 진짜요? 대타는 있으신 거예요? 예? 뭐 올려줄 사람은 누구라도 안 아니 좀 넘어가야 돼요. 본질에 좀 집중을 하자고요. 죄송해요. 본질에. 네. 제가 좀 제 임기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작 자율성이라는 게 사실 공영방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윗선의 간섭을 최대한 막으면서 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뭔가 결정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깡그리 무시하면서 그 박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애는 프로그램들 뭐 주진우 라이브 KBS 더 라이브 그다음에 뉴스의 꼭지들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한동안 가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은 아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안 나간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 정권에 대해서 뭔가 감시하는 보도나 의혹 보도나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사실관계로 밝혀지는 건 뭐 법원에서 결정되지 않는 한 계속 의혹 수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권력 감시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버리면 그런 거에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자, 댓글에도 그렇고 KBS 직원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더 뭉쳐서 단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 임기는 마치셔도 언론화순 출연은 하시는 거죠? 언론 아싸가 네. 제 임기보다도 짧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길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끝까지 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민의 만행 네 번째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죠. 이틀 만에 다짜고짜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댓글에서도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냐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아까 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용산에 사과하는 것 같다. 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 TBS도 사실 너무 이미 겪은 일이고 네. KBS와 TBS 데칼코마니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발언은 못했지만 제가 발언을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네. 좀 읽어드릴게요.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는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편향적으로 KBS 운영해왔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률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가 보기에 불편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과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편향적 방송을 한 책임을 물어 징계나 직위 해제 등의 피해 인사가 단행될 것입니다. 공정성을 핑계 삼아 편성권이 침해되고 노골적인 정권 찬양 방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쪽집게네요. 노조를 공격하며 구성원을 갈라치게 해서 서로를 원망하게 할 것이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며 사업을 축소하고 일부 채널을 민영한다는 협박으로 네. 대규모 인적 쇄신을 요구당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대로 일들은 지난 1년간 TBS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너무 빠르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틀 거예요. 만에 와, 네, 놀랐습니다. 제가 잘해 표현했네요. 로스트 뭐죠? 이거 진짜 발언권 있었으면 진짜 그 대박 났을 텐데 아쉽네요. 제가 발언을 못해서 너무 왜 발언을 못 하신 거죠? 그때 좀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가지고 네. 기회를 안 줬어요. 발언 기회를. 발언 기회를 안 줬어요. 네. 제가 이거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김건희님께서 이분들 다 본인 방송국에서 아웃사이더냐, 왜 언론 아싸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핵 오브 더 인싸입니다. 이분들이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론 아싸는 왜 아싸인 거예요? 아싸 힘내자 이거예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중적인 뭐였죠? 의미죠. 이중적인. 인싸가 되는 네. 그날까지 뭐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언론에 네. 대한 관심이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 소외돼 있다고 느꼈고 네. 그 소외된 그 시민들을 음. 아싸로 만들겠다. 아. 네. 여러분들 인싸로 하는 만들겠죠. 아 인싸. 네. 시민들을 아싸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인데 네. 국민들이 아웃사이더가 돼 있다. 이 국민들이 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영방송의 제정신이 사안을 아닙니다. 정확히 알면서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뭐 이런 거였죠. 네. 또 정부가 또 언론을 11회인데 아웃사이더로 지금이 만드는 11회인데 지금이 언론 아싸 11회인데 그 이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 이분들은 매일 새로운 것처럼. 아, 느껴져요. 네. 우리 길림이 마지막 멘트. 네. 자신 뭐가 있게 해주세요. 맞죠? 네, 정권이 지금 언론을 아웃사이더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영 네. 언론들을.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인싸로 되돌리자 되돌아가게끔. 해서 이제 좋습니다. 자, 취임 단 3일 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박민은 뭐뭐 할까? 또는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답해주시고 그 이유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박민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공시킬까? 이미 분리징수 됐어요? 네. 이 끝난 거야 이건 아니, 끝난 아니, 게임이야. 아니, 다시 뭐, 번복할 수도 아니, 있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결정도 네, 남아있어요. 근데 박민은 그 수신료 그러니까- 분리징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거 찬성할까? 아니에요? 밀어붙일까?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 어떤 성공을 말해? 뭐가 성공이에요? 수신료 분리징수를 한다고. 분리징수 되게끔 한다고. 그럼 박민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뭐
그러겠죠. 뭐 저는 네. 네, 당연히 그러면은 앞으로 KBS 수신료 누구를 불이익 질문을 이해를 못했죠. 저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전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그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자, 수신료 분리징수 그럼 진짜 진행되는 거냐? 진행되는 거 네.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질문의 취지가 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에 따라서 KBS가 이제 재정의 위기를 지금 맞기 일보 직전인데 네. 한정과의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그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재원을 얼만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거예요. 그게 아마 박민 새 경영진에 부여되는 또 과제이기도 할 거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빗장은 열렸다는 거죠. 수신료의 빗장은. 통합징수라는 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그 효율적이고 상식적이고 투명한 징수의 방식이 어찌됐건 빗장이 열려버렸지 않습니까? 분리고지되는 순간. 자, 그러면서 정쟁의 장으로 KBS를 올려버렸어요. 박민 사장은. 네. 자, 그러면 지금 여의도 18번지 아직까지도 둘러쳐져 있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보낸 조화가 걷어진들. 저는 이름표를 바꿔서 또다시 둘러쳐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만큼 이 열린 빗장에 중심 잡아가기는 이제 힘들어진 거 아닌가. 뭐 20, 30의 손실을 감당하자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식의 편향성 보도가 나가면 70, 80, 뭐 제로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국민들이 내고 싶겠습니까? 수신료를. 그러니까 KBS를 지지했던 그럼요. 시민들이 또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수신료를 또 거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일단 헌법소원 제출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헌재가 좀 빨리 상식적인 결정을 좀 내려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좀 실패할 것이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민이 이렇게 무도하게 언론 장악을 시작했는데 박민은 그럼 과연 깜빵을 갈까? 깜빵을 갈 수 있을까? 처벌 받나? 감옥 가나? 감옥 말고 그냥 법적 처벌? 네. 우리 길림은요? 감옥은 안 가도 불구속으로. 이게 왜 고민되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글쎄요, 이게 박민 사장이 어떤 뭐 방송 공정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잖아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무리한 일들을 이제 하실 텐데 지금 네. 첫날부터 사실은 여러 위법적 요소들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이 되고 안 되고를 본인이 사실은 고민하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떠한 정권의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 어떤 모험을 지금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미적되면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밑보이면. 오히려 더 시원하게 간다. 네. 그래서 아예 위법을 해도 감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있고. 이래도 제 저는 어떤 선택지가 이분은 이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참고로 저 KBS는 그 금고형의 이상을 받게 되면 자동 면책이 됩니다. 면책 저는- 잘린다고요? 그렇죠.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뭐 우리가 실증법에 따른 위반에 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무도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역사의 기록이 될 거고 아까 주진우 기자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역사의 기록이 될 거고 결국에는 심판받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은 이 무도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국민들 가슴 속에 이건 뭐 징역형이죠 이거는. 저는 이제 박민 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이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BS에 대한 굉장히 와해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방송이잖아요. 우리 방송에 대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네.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은 크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럼 언론인들은 이런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단결하여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인들이 투쟁해서 뭐 다 0이라고 하겠지. 답을 알면서 왜 물어봐? X? TBS 갑자기?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일 먼저 언론 탄압을 당한 방송사입니다. 언론 탄압을 당한 방송사죠. 네. 저희가 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뭐 저희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많은 방송사들이 좀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관심이라든가 기사를 낸다거나 네. 그런 방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실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KBS 나중에 보자. MBC 나중에 보자. 똑같이 당할 때 나도 움직이나 보자. 네. 사실 이런 움직이고 생각을 있잖아요, 근데. 네,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서운함이 있었는데 막상 지금은 합쳐야 돼요. 합쳐야죠. 다만 제가 X를 든 건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언론인들의 단합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뭐 TBS 일이 있었을 때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저조차도 TBS를 출연했음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KBS는 정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보도가 엄청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도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KBS 다음에는 뭐다? MBC, 뭐 YTN은 뭐 이미 또 진행되고 있고 언론인들이 진짜 뭉쳐가지고 투쟁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안일하게 볼 것이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전 사실 되게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TBS가 처음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고 지키고 싸웠다면은 시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느꼈던 그런 절망감이 혹시나 지금 KBS나 아니면 YTN 뭐 이런 방송사, 공영방송이 이렇게 무너질 때 네. 그때 저들도 움직이지 않아서 뭘 지켜라는 그 마음이 혹시나 지금도 계속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첫 번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 처음이랑 비슷한데 약간 압박용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설마 하다가 지금 조례 폐지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TBS를 거의 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설마 서울시가 TBS를 폐지해? 설마 KBS 수신료를 경로 의존성 지금 전형적이구만요. 설마가 사람을 근데 이제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이 정권의 어떤 언론 탄압의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무도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 재밌자고 한 건데 너무 지금 재밌자고 또 한 코너가 지금. 근데 아까 그 처벌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지난 질문을 좀 정권에서 잘하셨어야 된다. 어떤 질문을 주시길 원합니까? 네. 지난 정권에서 감옥을 갈 자신 뭐 각오가 돼 있냐 뭐 이런 오! 뭐 아니 임기 전에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죠. 네. 나는 감옥 갈 각오도 되어 있다. 나는이 아니라 저기 저분만 해요? 빌림 이렇게 빨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오늘 K 중심의 이야기를 네, K 중심에. 감옥을 가라고 잘하는데 감옥까지 준비되어 있다. 만약에 그거 가게 하기 되면 전에 무슨 죄로 임기가 가는 끝날 거예요? 거예요. 그 전에 임기가. 네, 감옥 가기 전에 임기가 끝나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진짜 거의 600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박명래님이 아웃사이더 맞죠? 밥그릇보다 정의의 편에 서기가 쉽냐고 용감한 분들이다 응원 보낸다 이런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 이런 댓글 봤는데요. 이 판이 너무 네. 허술하다. 허술하니까 차라리 이걸로 이렇게 하라는. 네, 맞습니다. 자, 써니조님은 강성원 본부장님 감옥 못 보낸다. 네. 절대 지켜. 이런 것도요. 너무 응원. 만약에 파이팅. KBS에서 가는 일이 생겨도 네. 그 1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본부장이면 그런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의 밥그릇을 뒤쳐니고 온몸을 던져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아니 감옥 갈 생각을 하지 말고 감옥 갈 사람은 박민이나 이동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과거 정권에서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각오로 달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변희재 씨가 얘기했는데 감옥이 생각보다 괜찮대요. 밥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진짜 특이해요. 이제 겨울이에요. 네, 겨울이면 겨울 춥죠. 추워요. 자,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빨리 정말 무도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600분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마무리 발언 우리 길림부터 저부터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이제 우리 공영 방송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 같아요. 무도한 탄압이나 억압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제도적인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또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YTN은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특별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MBC. 오늘 KBS 얘기하느라고 MBC 얘기를 잘 못했는데 하여튼 이들이 그렇다고 MBC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는 그럼요. 것처럼 엊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 관련 보도 인용했다고 해서 3천만 원 뉴스데스크, PD 수첩 1,500만 원. 거의 이때까지 유례 없는 초강경 징계를 때린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총선 앞두고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권재홍이라고 MBC 전 부사장, 전 MBC 보도본부장도 했던 그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앞장섰던 공정방송을 앞장서 훼손했던 인물이 선거방송을 심의한다라는 위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권재홍하고 허리우드 액션 이렇게 치면 네. 그 당시 2012년 파업할 때 그 내부 구성원들이랑 물리적 충돌도 없었는데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뉴스 진행을 못한다라고 하차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고 내부적으로 부당노동 행위 이런 것들로 유죄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겠다라고 위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여튼 전방위적인 언론 장악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 정권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군요. 사장하려면 52번 정도의 자동차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흑역사 부당노동 행위의 네, 뭐 흑역사의 전략. 모음집. 자, K님. 저희가 서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뭐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 바뀌니까 이게 불과 지금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지금 YTN 마찬가지고요. MBC도 지금 시계가 멈춰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집요하게 공격할 테고 전체 미디어 판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싸움도 싸움이지만 더 좀 시민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응원과 지지 좀 해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TBS. 네. 이런 일이 지속되면 구성원들은 좀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원망하고 망가지고 또 스스로 조직이 좀 망가지는 그런 상황들이 그럴 것 오고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에서 제공한 컨텐츠의 질도 저하됩니다. 저는 KBS 언론노조 조합원들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끝까지 KBS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힘내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앞에 있고 또 저희도 있으니까 네. 네 끝까지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또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TBS 지부장님 이 와중에 KBS 걱정해주는 네. 아름다운.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자, YTN님. 네. 저희는 뭐 프로그램 진행자가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화가 되면 YTN은 뭐 어떻게 바뀔지 KBS 사례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절박한 심정의 시민주주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분이 넘었고 네. 주식으로 치면 45,000주가 실제적으로 모였고 앞으로 사주시겠다고 주주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그 네. 주식을 합치면 50만 주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응원 좋은 메시지도 말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외면하지 않고 언론 지켜보고 도와주고 네네.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9시가 기다려집니다. 진짜 너무 대단한 시즌 2 우리가 몇 번에 한 10번 정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매주 수요일 9시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분들에게 궁금한 점 뭐 진짜 질책 응원 이런 거 아낌없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금요일 10시 그다음에 일요일 10시인가요? 재방도 한다는. 아, 네. 엠님 자막으로 데프콘 나왔을 닮았다고. 텐데. 누가? 데프콘이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좋습니다. 마이크가 잠깐 안 들렸었나봐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9시 그리고 재방은 언제라고요? 재방은 금요일 밤 10시, 일요일 밤 10시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이 바로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이런 큰 뉴스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그러게 말입니다. 유유자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